자연 환경을 활용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관광 같은 경우는 이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소금 호텔인데요. 우유니 사막은 노천 소금으로 이루어진 사막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나는 소금을 이용해서 호텔을 지은 겁니다. 하얀 소금으로 만든 호텔이 모두 100만 개 이상의 소금 블록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건물만이 아니라 호텔 내부의 침대와 탁자, 이런 물건도 소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고 빙하들이 사라지면서 최근에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 빙하 호텔이 지금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 호텔에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빙하 호텔 하면 이게 잘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좀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기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비엘은 로아르 바스네스가 쓴 빙하의 반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빙하 호텔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얼음에 대한 인식은 좋은 것은 아니죠. 영화 설국열차도 뭐 지구의 종말적인 상황을 그리면서 내내 정말 어떻게 우울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나니아의 연대기인데 여기서도 보면 하얀 마녀가 마법을 걸어서 사람들을 얼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을 얼음의 동토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죠. 대개 그리고 이제 신화라든가 설화도 보면은 얼음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덴마크에 전해오는 신화 속에 눈의 여왕은 겨울을 지배하는 신으로 세상을 눈으로 띄웠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추위를 가져오죠. 어른날 어린 소년을 유혹한 눈의 여왕은 얼음마차를 타고 데려가다가 소년을 얼음으로 만들어서 겨울궁전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에서도 얼음은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중위도 지역에서 눈이나 얼음이 점차 사라지면서 얼음을 이용한 관광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의 땅인 그린란드를 횡단하는 텐트 투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고생스러운 여행을 감내하면서도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얼핏 듣기는 그 고생을 하면서 왜 1,000만 원씩이나 지불할까 하는데 또 그만의 묘미가 있긴 한가 봅니다. 또 이제 뭐 알래스카 관광도 많이 떠나고 예전엔 그랬었잖아요. 빙하 가운데를 지나는 빙하 크루즈, 뭐 자연 야생을 체험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구 온난화 시기에는 이런 빙하가 이제 오히려 관광의 자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북극권 같은 경우는 영구 동토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희귀한 그런 관광지가 돼버린 것이죠. 자, 이제 빙하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아직은 빙하를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북극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빙하가 남아있는 노르웨이 혹은 핀란드에서는 겨울에는 빙하 호텔을 운영한다고 해요. 빙하 호텔은 얼음으로 만든 호텔을 말하는데요. 호텔은 11월부터 짓기 시작을 해서 성탄절이나 신년 즈음에 체크인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는 5월에는 빙하 호텔은 전부 녹아 없어지게 되죠. 자, 이제 빙하 호텔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와 비슷한 컨셉의 빙하 호텔들이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스 호텔이라고 부르기보단 스노우 호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4달 동안 코로나19 이전엔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오는 매년 대략 한 5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빙하 호텔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빙하 호텔이 그린란드 텐트 투어처럼 불편하고 춥고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기억이었다고 말하면서 야외 눈구덩이 속에서 잠을 자거나 또 눈싸움 등을 해보기 위해서 정말 뭐 몇십만 원의 그 행사 그것만 하는데도 몇십만 원의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고 합니다. 비싸서 기억이 잘 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구온난화하면 얼음이나 눈보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텔들이 더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이게 외관만 얼음으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호텔을 짓기 위해서 일단 그 강, 꽁꽁 얼어붙은 강에 가서 박스 형태로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얼음 조각가의 전문적인 손길로 얼음 벽돌을 만든 다음에 저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이죠. 또 얼음으로 만들어진 높은 의자, 바의 스탠드, 얼음으로 만든 화려한 장식, 얼음잔에 술을 따른 얼음컵까지 빛을 내서 관광객들이 꼭 얼음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빙하 호텔을 개장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음이 유지될 만큼 춥지 않은 날씨가 지속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장을 포기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겨울도 겨울답게 믿을 수 없는 계절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겨울에도 충분히 기온이 내려가지 않자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한 빙하 호텔은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내내 유지될 수 있는 빙하 호텔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추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북극권 지역은 여름에는 해가 뜨는 백야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태양열로 하루 종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여름에 즐기는 백야와 빙하 호텔의 케미는 더욱 만족스러운 상품이 되었다고 하죠. 역발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또 하루 종일 추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빙하 호텔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